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실시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2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나게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주는 단추가 있습니다. 콩 찍고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가지고 계시는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저는 현재 포토샵 CC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2022 버전일 거고 시험장은 또 약간 다른 버전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 일단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에센셜이라고 작업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패널들을 여러분들께서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위치를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땐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모 단추 다시 누르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하게 되면 창문은 초기화가 될 겁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를 저는 두 줄로 이렇게 넙대대하게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한 줄짜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일 왼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한 줄로, 다시 클릭하면 두 줄로 바뀌어서 보이니까 본인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옵션들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워줄 거고요. 대화창이 뜨게 되면 왼쪽에 있는 서브 메뉴들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들이 수정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하시는데 시험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저는 밝은 테마로 선택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은 V체크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다시 작업창을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탭 형태가 아니라 창문 형태로 따로따로 넣을 수 있도록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V체크, 해제, 그리고 V체크 되어 있을 때 상태가 약간 달라요. 커서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브러쉬로 문질문질해서 개체를 선택하거나 범위를 잡으실 때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여야 될 텐데요. 이렇게 브러쉬가 커다랗구나 작구나 라고 하는 걸 직관적으로 보시려면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프리사이즈라고 해서 지금의 위치를 보여주는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면 요건 아마 노멀 브러쉬 상태이지만 캡슐락이 켜져 있는 경우일 거예요. 캡슐락은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배치하실 적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개체를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가이드라인을 뽑으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고요. 그 눈금자에 단위가 들어있습니다. 룰러스의 단위가 현재 픽셀 단위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글자를 쓴다면 글자의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 그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배경의 색깔에 따라서 수정 가능하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타입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셔야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한글로 보일 거고요. 영문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보일 겁니다. 만약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굴림을 찾으실 때 GUL이라고 굴이라고 하는 영문으로 굳이 써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V체크는 꼭 해제시켜 놓으시길 권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세팅을 하시게 되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새로 하나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width는 폭 400, 하이트 높이는 500,
기본적으로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종이가 열리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를 대비해서 눈금자를 켜두시는 게 좋아요. 보여주십시오. 뷰라고 선택하실 거고요. 룰러스 눈금자를요 라고 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눈금자들 확인이 되시죠.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라미 1번, 1급의 1번 불러오셔서 필터를 입혀주세요 라고 했네요. 저의 경우에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뗄 수 있도록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할 적에 창 따로 띄워주세요 라고 바꿨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창문을 넓게 혼자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파일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오픈이라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을 겁니다. 이미지 얘를요 라고 열기 하시게 되면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을 따로따로 떼어서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으니까 빈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빈 공간을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TQ 안에 이미지 안에 경로 찾아가셔서 원하는 이미지를 열기에서 창을 따로 띄우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크기는 얼추 비슷하죠. 우리가 높이값 500 정도 되어 있는데 소스로 제공하는 것도 500 언저리이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군요.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창문을 크게 혼자서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반짝반짝 거리죠.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우리의 하얀 종이로 돌아오시고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지울게요. 저는 창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동 도구 누르셔서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겠습니다. 바로 이사 오지요. 원본 닫을 거고요. 소스를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외부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 이름은 좀 정리를 해두시기를 권합니다.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온 거니까 1-1이라고 임의로 줄 거예요. 이름은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레이어가 많이 쌓이면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바꿔주시기를 권해요. 필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필터를 골라서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버전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최신 버전에서는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겁니다. 필터 갤러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따로 뜰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텍스처 라이저 찾으시면 되겠죠. 아티스틱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찾으시면 될 텐데요. 텍스처라고 하는 그룹의 제일 끝자락에 텍스처 라이저가 있군요. 선택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필터가 바로 입혀집니다. 동글라미 2번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직접 펜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패스를 그려줄 건데요. 새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그려달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펜으로 그려주실 적에 뒤쪽에 배경 그림이 있으면 헷갈리니까 잠깐 눈을 감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비접을 끌게요. 콕 찍어주시게 되면 눈을 감으면서 보이지 않게 될 거고요. 새의 모양이 어느 정도에 배치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략 250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뽑아주시면 되겠죠. 새의 몸통도 대략 200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뽑으시면 됩니다. 눈금자에 있는 숫자 보일 텐데요. 어떤 숫자든지 상관없이 그 숫자를 끌어당긴다라는 기분으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정도.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마찬가지 숫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당긴다라고 당겨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옵니다. 이 안에다가 새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의 모양을 보니까 도형을 조합하기보다는 펜툴을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는 게 더 예쁘게 들어갈 것 같죠? 자, 펜으로 그려주실 적에 펜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펜에 대해서 옵션이 열릴 거고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눈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쉐이프로 옵션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색깔은 어떤 색깔로 할 건지, 선은 만들 건지, 패스를 합칠 건지 뺄 건지 뭐 이런 옵션들이 열릴 거예요. 우선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깔 보이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그리고 패스 오퍼레이션에서는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 겁니다 라고 선택이 되어 있어요. 펜 툴을 사용하는 방법은 클릭하게 되면 직선이 그려질 거고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이 그려질 거고요. 다시 얘를 직선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뽑혀 나온 핸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핸들의 경우에는 잘라주세요 라고 뽑혀 나왔던 중심점을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 싹둑 잘려요. 클릭, 직선, 클릭, 드래그, 곡선. 나는 다시 직선으로 가야 되니까 얘 핸들을 잘라버릴 테다. Alt 누른 상태에서 콩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잘려서 내 마음대로 다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새의 몸통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주둥이부터 클릭해서 그려줄 거고요. 곡선 부분은 클릭 드래그 하셔서 당겨주시면 되죠. 몸통 부분도 클릭 드래그해서 당겨주세요. 결과물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직선으로 넘어갈 거다 싶을 때는 이 뽑혀져 나온 중심점 Alt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만들어 놓은 친구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점들을 수정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패스 셀렉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게 되면 전체 덩어리가 왔다 갔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바꿔서 여기에 있는 요 점을요 라고 콕 찍으시게 되면 하나의 점만 활성화가 될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 수정 다 가능합니다. 새의 꼬리 부분의 경우에는 뚝 떨어져 있으면서 새로 만들어지죠.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펜 툴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만들어지는 친구는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변함이 없을 텐데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추가할 겁니다. 컴바인이라고 바꿔치기 하시게 되면 이 친구는 추가가 될 거예요. 혹시 나는 컴바인을 분명히 했는데도 선택이 잘 안 된다 하시게 되면 정신 차려 라고 레이어 창에서 다른 곳, 비어있는 곳 보이시죠? 빈 공간을 클릭했다가 다시 얘입니다 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패스를 그릴 거니까 펜 툴, 색깔, 선, 그리고 오퍼레이션에서 추가되어 있는 컴바인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클릭, 시작은 여기, 클릭 드래그,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원하시는 모양으로 쭉쭉 당겨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꼬랑지 하나 만들어지죠. 만들어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콕 찍어주시면 하나의 점만 선택이 되죠. 클릭하셔서 핸들도 이렇게 쭉 당겨주시게 되면 모양이 달라지는 거 확인 가능할 거예요. 수정해서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 되겠고요. 크게 만들었다 싶으면 덩어리로 선택할 수 있죠. 패스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한 덩어리가 선택이 될 겁니다.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내가 크기를 조절할란다. 프리 트랜스폼. 근데 패스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프리 트랜스폼 패스라고 보입니다.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크기 조절하는 건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 조절 단축 보이죠? 똑같은 아이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패스 덩어리 선택하니까 패스 셀렉션이라고 할 거고요. 왼손의 도움을 받아서 복사를 할 겁니다. Al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가 쫓아다니는 거 확인되시나요? 복사하겠다라는 거니까 당겨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만들어져요. 크기를 바꾸겠습니다.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조절점 생길 거고요. 점에다 정확히 대시게 되면 크기 조절이지만 점 바깥에다가 대시면 커서 꼬부라지는 거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하나의 레이어에다 몸통도 만들었고요. 꼬리 부분도 2개 만들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날개 부분이 안쪽에서 구멍이 나 있군요. 이번에는 빼줄 겁니다. 레이어를 다시 비어있는 공간 선택하셔서 해제하셨다가 나 지금 요 새 모양을 그리고 있어 라고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줄게요.
펜으로 그릴 거니까 펜 도구를 선택했고요. 거기에서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빼겠다라고 하는 서브 트랙으로 갈아 끼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부터 그리는 건 빠지게 될 거예요. 시작하는 지점 클릭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죠? 위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덩어리로 선택할 겁니다.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옮겨주실 수 있고요. 눈의 경우에는 완전히 동그랗죠. 이렇게 완전히 동그란 아이의 경우에는 펜으로 그리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는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라고 일립스 툴로 갈아 끼우도록 할게요. 요 아이를 그릴 적에 역시 마찬가지로 위쪽에 옵션이 펜으로 그릴 때 쉐이프 눈으로 보입니다. 필 색깔이 있습니다. 스트로크 선은 없어요. 뺄 거거든요 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을 좀 해주세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눈 부분을 빼시면 되겠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있다면 옵션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로 갔다가 얘입니다 라고 인식시켜 주시고 동그랗게 빼겠다 라는 거 서브 트랙. 문제에서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패스를 저장하세요 새의 모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그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됐습니다 라는 거 구분이 되시죠? 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패스 패널을 선택하시게 되면 방금 내가 만들었던 아이를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저장까지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구석에 있는 3줄이를 누르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저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이렇게 이름 옆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도 세이브 패스 저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새 모양이라고 지시된 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패스와 내가 저장한 패스 두 친구가 똑같기는 하지만 누구만 더 예뻐하면 나머지 친구가 섭섭하니까 선택은 빈 공간 눌러서 꼭 해제를 시켜주시고 레이어 창으로 돌아와 주세요. 동글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할 겁니다. 방금 내가 만든 새 모양과 1급의 2번을 이용해서 그 그림만큼 잘라서 보여주는 클리핑 마스크 작업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2번 열기. 어차피 이 이미지는 이렇게 잘려서 새의 모양만큼만 보일 거니까 굳이 이 친구는 잘 나오진 않겠습니다. 그대로 통째로 갖고 올까요? 이동 도구 이리 오시오 끌어다 놓을 거고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에 이 친구 레이어들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쉐이프 레이어 그 모양대로 자를 거기 때문에 잘라주는 걸 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칼이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 이미지는 그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얹어져 있는 이미지에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잘라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동 도구로 적당한 위치를 배치하시면 되겠고 그림이 너무 크다 싶으실 때는 역시 레이어를 정확하게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크기 조절하는 거 단축키 있다고 했었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보시면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하고 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선을 주세요 그라디언트로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은 이렇게 외곽선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만든 쉐이프 요 친구를 따라서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로크의 두께값 3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채워주는 필 타입이 컬러가 아닙니다. 그라디언트라고 바꿔줄 거예요. 색깔 값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색깔은 아닌 것 같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고 콩 찍어주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뜹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제에서는 색깔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물감통만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정해주시면 되겠죠. 색깔 자체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감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는 색상 값을 정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라든지 그 크기들은 조절할 수 없으니까 색상만 맞춰줬으면 오케이 하고 창을 닫아줄 거고요. 지금은 결과물과 똑같이 위쪽이 초록이고 아래쪽이 보라보라한 상태, 불만이 없으니까 이대로 갈 거지만요. 혹시라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색깔 밑에 보시게 되면 앵글 값 각도 조절하는 거 보이시죠? 값을 조절하셔서 그 방향도 맞춰주시면 좋겠네요. 이너 섀도우 안쪽에 그림자까지 적용을 하고 나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잊지 마시고 레이어 창문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 작업들이 그 위쪽으로 쌓일 수 있도록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선택이 돼버리게 되면 그 사이에 낀 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감겨있던 레이어 눈을 뜨도록 할게요. 1급의 1번 눈 뜰 거고요. 1급의 3번 가져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3번 열기. 사용하시는 버전에 따라서 기능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알아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위쪽에 옵션을 보게 되면 라쏘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요만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잘 잡아주세요 라고 쭉 드래그 해주시고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했더니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알아서 선택을 해주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데 요거는 CC2020 버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CC2020 이하의 버전에서는 없는 기능입니다. 혹시라도 없는 경우에는 컨트롤 D 해제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클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할 때 애들이 알아서 범위를 넓게 잡아주지만 불이의 경우에는 브러쉬가 이렇게 크면 곤란하겠죠. 브러쉬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실 때 단축키, 엔터키 옆에 보시면 열려라 네모 가로가 있고요.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습니다. 이 네모 가로를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는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려온 새에는 너무 커 보이죠?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주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 있다고 했었죠? 베벨 앤 엠보스 찾으세요. 동글라미 5번 쉐입 툴 이용하셔서 모양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뭇잎 모양 그리고 꽃 모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뭇잎과 꽃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커스텀 쉐입이라고 하는 친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선택하게 되면 역시나 위쪽에 옵션들 보일 거고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쉐이프, 필 색깔이 들어갈 거예요. 선은 없고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을 꺼내서 쓰시면 될 텐데 혹시라도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게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거부터 불러주시면 될 거예요. 레거시 쉐입의 경우에는 없을 경우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입을 불러다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쉐입 패널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끝자락에 3줄이 보이시죠? 3줄이를 뿅 찍으셔서 옛날에 쓰던 레거시 쉐입을 좀 불러와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불러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레거시 쉐입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의 서랍이 보일 텐데요. 올 레거시라고 옛날에 쓰던 거 불러와 주세요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닫혀있는 서랍들이 쭈루룩 열리는데 이 모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쭉 모아놓으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시험장에서 이걸 모으는 작업을 하면 너무나 귀찮으니까 그냥 쭉쭉쭉 빨리빨리 열어놓으시고 찾으시는 걸 권합니다. 나뭇잎을 찾았고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나뭇잎이 만들어질 텐데 이 친구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에 도움 받을게요. 쉬프트 눌러서 쭉 당겨주시면 비율 깨지지 않게 만들어질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색깔이 있지요. 나뭇잎의 색깔은 66cc00이라고 정해져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앞쪽에 썸네일이 보입니다. 미리 보기 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컬러를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시하고 있는 색상을 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을 찾아주세요. 글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라고 하는 글자를 쓸 거고요. 문제에서 글꼴과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타입부트 들어서 여기다 쓸 겁니다 라고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써질 거예요 라고 샘플 글자가 보일 거예요. 한글로 쓸 거니까 한영키 눌러서 쓸게요. 레이어 스타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색깔을 선택을 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통이라고 했었죠. 물감의 색깔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 피커가 뜨게 되면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는 색깔까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넣고 나서 보니 방향이 좀 달라 보여요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옵션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색깔 값은 불만이 없지만 방향이 좀 다르군요 라고 앵글 값에 바늘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미리 보는 프리뷰에서 오른쪽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지시되어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라디언트로 주세요. 그림자를 주세요. 다 했는데 결과물의 모양이 이렇게 꼬불텅거리는 건 지시에 없네요. 지시사항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 글자 레이어, 도구, 글자 도구, 거기에 해당하는 옵션 중에서 끝자락쯤에 보시게 되면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모양 가장 비슷한 아이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스타일에서 플래그 찾아줄게요. 밴드 값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 보이니까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다시 한번 레이어에서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꼭꼭 해보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잘 맞췄는지 확인하시고 편의상 작업했던 요 가이드라인은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는 지우겠습니다.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안내선이 지워질 거고요. 눈금자도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눈 뜨고 있었으니까 뷰에서 감겨주세요. 룰러스 꺼주시게 되면 이렇게 오롯이 그림만 남습니다. 저장하실 경우에 JPG로 400에 500짜리, PSD는 40에 50, 10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일단 큰 친구는 JPG로 저장할 겁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누르셔서 저장을 할 겁니다. 세이브라고 하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거냐고 물어봐요. 문서 안에 GTQ라는 방에다 저장할 테다.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왔으니까 불만이 없는데 파일의 포맷이 PSD, 포토샵으로 되어 있네요. 얘를 JPEG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저장하시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퀄리티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 OK 하시게 되면 JPEG은 끝나게 되는데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파일을 세이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그냥 PSD 형식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JPG가 만약에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세이브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내보내시면 됩니다. Export As라고 Export As 눌러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거기에서 JPEG 형태로 저장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0분의 1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현재 400에 500짜리로 되어 있는 거 40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높이 값도 50이라고 같이 바뀌게 될 거예요. OK 단추 누르게 되면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 가능할 거고요.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방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름 처음에 줬던 그 이름 맞는지 포맷 PSD로 되어 있구나 확인이 끝났으면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와 사이즈가 똑같네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고요. 단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세요. 픽셀 단위입니다. 폭은 400, 높이는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종이가 열릴 거고요.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룰러스 켜주시게 되면 눈금자가 확인이 됩니다.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1급에 4번 불러와서 필터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빈 공간이 있어서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불러올게요. 이미지 사이즈가 이렇게 높이값 500과 얼추 비슷하죠. 만약에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싶으실 때는 이미지의 크기를 좀 줄여서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높이값을 500이라고 600이라고 얼추 비슷하니까 저는 그냥 가지고 올 건데 이 친구를 바꾸실 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외부 이미지 갖고 왔을 때 레이어의 이름 바꿔주셔라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4번에서 갖고 왔어요 라고 임의로 바꿔 놓을 거고요. 필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아까 1번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필터 갤러리는 없었어요.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만 필터 갤러리가 있었는데 필터 갤러리에 있는 필터를 쓰게 되면 아까 썼던 거랑 똑같은 걸 쓰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썼던 거 쓸 수 있도록 첫 번째 갤러리가 열립니다. 우리는 다른 필터를 다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선택하도록 할게요. 다시 대화창이 뜰 거고요. 페인트 더프라고 하는 필터 찾으시면 되겠죠. 아티스틱부터 하나하나 찬찬히 찾으세요. ABC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P 여기 있네요. 페인트 더프.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5번 열기. 열대어 2마리를 데리고 오도록 하죠.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오브젝트 셀렉션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으로 라쏘 모드를 바꾸셔서 요 중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크기 조절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색상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요 커다란 친구를 퀵 셀렉션으로 문지르르 해서 요 아이는 색깔을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줄 거예요.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요 라고 하시게 되면 색상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원본의 이미지가 바뀌게 돼서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선택 해제할게요. 셀렉트에 디셀렉트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되겠죠. 주황색의 이 친구는 퀵 셀렉션으로 슥슥슥 문질러서 얘입니다 라고 반딱반딱 하게 되면 레이어 창문에서도 아래쪽에 동그라미에 이렇게 사선 그어져 있는 친구 똑같이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처럼 레이어의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요 안에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습니다. 콩 찍으시게 되면 레이어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색상을 바꿔주는 휴 값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갛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레이어를 따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눈을 감기시게 되면 원본은 그대로 아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원본 다치지 않게 수정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는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실무에서 쓰신다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급의 5번 레이어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라고 했으니까 얘는 1급의 5번 레이어를 베벨 앤 엠보스로 효과 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도형이나 그림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조개의 방향이 거울처럼 반사돼서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빙그르르 돌려서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돌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군요. 컨트롤 T 눌러서 이 친구 조절점이 보이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즌탈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거울처럼 반사가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시고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쉐입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물고기 모양 찾을게요.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친구에 대해서 색깔값 지정이 되어 있지요. 색깔값의 경우에는 레이어 창문에서 썸네일을 선택하셔야 색깔을 정확하게 지정하실 수 있어요. 방향을 거울처럼 반대로 뒤집어주고 싶습니다. 컨트롤 T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줄 건데요. 아까 썼던 그라디언트를 기억하고 있군요. 필 타입은 다시 컬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물결 모양의 경우에는 똑같은 쌍둥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색깔만 다르고 레이어 스타일까지 똑같으니까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도 단축키를 좀 하나 쓸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에서는 썸네일 색깔만 바꿔주시면 되겠군요. 글자 써서 마무리할게요.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다 쓸 겁니다. 라고 위치 클릭해서 글씨 쓰도록 할게요. 결과를 보게 되면 색깔이 양쪽으로 이렇게 하늘색 그리고 가운데 보라색으로 들어있죠. 색깔 값을 두 개만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씌워줬을 경우에 리니어 형태가 아니라 얘를 반사시킬 겁니다. 리플렉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반 접어서 표현한 것처럼 색깔이 들어갈 거예요. 바깥쪽이 파란색이고 안쪽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그 넣었던 색깔을 리버스 뒤집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적용되기도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효과까지는 다 좋고요. 결과물이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하게 구겨져 있는 거 보일 겁니다. 잊지 마시고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형 때 보시고 웹텍스트 구겨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을 뽑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를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아요. 파일을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친구는 JPG 그리고 조그맣게 10분의 1로 줄인 건 PSD. 커다랗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JPG로 먼저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는 방이 있다고 했었고요. 이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포맷이 PSD로 되어 있네요. 얘를 JPG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저장 단추 눌러서 퀄리티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세이브 안에 JPG가 없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파일을 엑스포트 내보내시면 된다. 엑스포트 as 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포맷을 JPG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지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손톱만큼 작아진 거 꼭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을 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포맷 PSD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에 400짜리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대화창에 뜨면 파일의 이름부터 바꿔보도록 할게요. 소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문제에서 폭을 600이라고 지정해줬죠. 하이트 높이는 400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주셔서 새로 만들도록 하죠. 문제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배경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물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포어그라운드. 색깔은 지정이 끝났고요. 그 색깔로 채워주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FILL 채워주세요.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로요. 오케이. 녹색이 들어갔네요.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1급의 7번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이미지는 가지고 오실 때 이미지 사이즈 해서 맞춰주셔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가지고 온 다음에 나중에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겁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나무 언덕배기가 이 정도 배치가 되어 있죠. 블렌드 모드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와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콩 찍으셔서 스크린 아래쪽에 있는 것과 밝게 섞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밝게 묻어나죠. 더불어서 오퍼시티 투명도도 지정을 해줬군요. 투명도도 오퍼시티 값을 80으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8번 불러올게요. 이미지가 얼추 비슷할 때는 그냥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바로 복사해서 가져다 놓으시고 나중에 데리고 와서 보니까 그림 너무 큰 것 같다 싶으시면 컨트롤 T 눌러서 나중에라도 조절 가능하죠.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필터 크로스 엣지 줄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부드럽게 요거를 섞어서 지워줄 건가 봅니다. 우선 필터 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크로스 엣지를 찾으세요.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아보시고 ABC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엣지가 아티스틱에는 없네요. 브러쉬, 스트로크, ABC, 자시, 크로스 엣지.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마스크예요. 콩 찍어서 가려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썼는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잘 보이고 있죠. 저희는 지울 때는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 코끼리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지워졌죠. 그렇다면 지우실 적에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보드랍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을 흰색 검정색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될 텐데 혹시라도 마스크를 선택을 했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했는데 색상 값이 다르게 보인다면 흰색 검정색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직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깜장색 흰색 깜장색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하셔서 두 가지 색깔로 구분해 주시고요. 우리의 코끼리 잘 보이는 곳은 오른쪽이죠. 여기가 흰색 마스크입니다. 오른쪽 부분이 안 보여야 되는 거죠. 여기가 검정 마스크입니다. 그러면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안 보여야 되는 여기인 거죠. 검정색에서부터 흰색으로 쭉 오른쪽 빼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쫙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보드랍게 사라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1급의 9번 갖고 오겠습니다. 1급의 9번에 있는 요 귀염둥이 다람쥐의 경우에는 도토리 안에 이렇게 갇혀 있군요. 그렇다면 요 친구는 일단 데리고 와서 레이어의 이름만 좀 정의를 해 놓을게요. 얘는 1급의 9번이라고 가져다 놓을 거고요. 1급의 10번을 불러오니 여기에 도토리가 있었군요. 자, 도토리. 도토리가 너무 크게 들어온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방향도 뒤집어 줘야 되겠네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반대 방향이에요. 도토리들이 약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요것만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살짝 옮겨주도록 할까요? 1급의 10번에서 가지고 온 도토리 중에서 요 아랫부분, 몸통 부분 요만큼만 지금 우리의 귀염둥이 다람쥐가 비쳐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요 부분만 따로 칼날로 클리핑 마스크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퀵 셀렉션으로 요만큼입니다 라고 문질문질 하셔서 다람쥐가 비쳐 보일 요 부분만 칼날로 써먹기 위해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 레이어 만들어진 게 확인될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클리핑 마스크 재료로 쓸 겁니다. 칼이라고 이름을 임의로 바꿔놓을게요. 1번 문제에서도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했었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할 땐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해요. 칼날로 써먹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릴 거고요. 잘 이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질 겁니다. 다람쥐 그림 1급의 9번을 그 칼날 위에다 얹어 놓으시고 잘라줄 때는 잘 이우는 그림한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 도토리만큼만 비쳐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죠? 너무 커 보이나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면 다람쥐가 다 보일 거예요.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으니 포스터 엣지 필터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아티스틱부터 하나씩 천천히 찾으세요. 1급의 10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와 이너 섀도우 그림자들을 줬군요. 1급의 10번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얘는 이라고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도형과 이미지가 붙는다 라고 했으니까 제일 꼭대기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거 확인하시고 나머지 이미지 배치하시면 되겠죠. 1급의 11번 불러올게요. 일 1급의 11번에서 색상 보정할 녹색 계열 요 안쪽에 있는 씨앗들 부분이죠. 색상 바꿔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값을 바꾸겠습니다. 이미지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바꿔주세요. 휴 값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녹색 확인하십시오. 선택 해제 컨트롤 D. 도형들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 툴 이용하셔서 잘 찾아서 넣으세요. 커스텀 쉐입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겁니다. 쉐이프 색깔을 들어갈 거예요. 필 선은 없을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골라주시면 됩니다.
쉐입에 대해서 불투명 도드 들어가 있으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오퍼시티 값을 수정을 해주세요.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J.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울 때 그 스타일에 따라서 색깔들 달리 들어가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은 리플렉트 반사시켜 주는 건 아니죠. 얘는 리니어라고 해서 선형으로 방향은 아래쪽을 주황색 그리고 위쪽을 노란색으로 해줄 거예요. 라고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 비슷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나머지 글자 작업해서 마무리 지어줄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을 거고요. 타이핑 하죠. 글자의 크기가 이렇게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누가 작은 글자인지 누가 큰 글자인지 구분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색상값을 3개로 줬는데 우리는 물감통이 2개밖에 없습니다. 가운데쯤 여기에다가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손가락 나옵니다. 이쯤에다 놀란다 라고 위치 콩 찍어주면 물감이 들어가요. 색상 정해주세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씨가 구겨져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웹 텍스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씌우실 때 색깔 값이 2개만 필요한데 쓸데없는 색깔이 있다 싶으실 때는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글자의 색상 값도 2개가 있다면 어떤 색이 초록색인지 어떤 색이 빨간색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기체들의 배치가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 이펙트들 빠진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지워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눈금자도 없애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룰러스도 꺼주시게 되면 오브젝트만 남아요.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면 되겠고요. 커다란 이미지는 JPEG 포맷으로 저장을 하실 것 오케이. 이미지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60에 40.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해서 경로와 이름 포맷은 PSD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고요.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3번과 똑같이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가시게 되면 파일에 이름 줄 수 있었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죠. 4.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윗스 폭은 600이네요.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나머지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맞춰줄게요. 동그라미 1번 배경 색깔 지정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포어그라운드 색상 연한 핑크색으로 색상을 선택했고요. 그 색깔로 칠해주면 되겠죠. 에디트에서 필 채워주십시오.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라고 했더니 색깔이 물들었네요.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비행기하고 자동차가 들어있죠. 여기에서 자동차 처음 시작하는 위치를 쭉 당겨서 이쯤에서 시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는 자동차는 여기서 시작되고 있네 라고 선들을 좀 쭉쭉 그려서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높이 값도 이번엔 하얀 비행기를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첫 번째 비행기 여기서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 비행기 여기서 시작하고 있고 높이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높이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블럭이 요만하니까 그걸 반복해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새로운 종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어요. New. 얘는 저장할 건 아니니까 이름은 주지 않겠습니다. 사이즈는 폭을 50, 높이는 30이라고 줄 거고요. 패턴을 만드실 때의 배경의 색깔은 필요 없으니까 백그라운드는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라고 주시게 되면 투명한 종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너무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비행기나 자동차를 넣기는 힘들겠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키워줄게요. 커스텀 쉐입에 가시게 되면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요. 핑크 그리고 선은 없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모양 선택하시면 되겠죠? 비행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하실 때 비율 깨지지 말라고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정비율로 만들어질 거예요. 방향을 컨트롤 T 누르시게 되면 조절할 수 있겠군요. 비행기의 경우에는 색상이 하얀색이니까 색깔 값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문에 있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들 지정할 수 있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F6개 흰색 자동차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맹글어 줄 거고요. 색상 값도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맞춰주세요. 반복이 될 하나의 모듈을 만들었으니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디파인 패턴 정의하겠습니다. 패턴의 이름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죠. 차, 비행기 모양. 패턴 정의는 끝났으니까 이 친구는 잠깐 숨겨놓도록 할게요. 빼기 표시 뿅 찍으셔서 숨겨놓으시면 되겠죠. 이미지들을 순서대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2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의 12번은) 블렌드 모드가 하드 라이트라고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핑크랑 섞어주세요 라고 하는 블렌드 모드 현재는 노말이죠. 얘를 뿅 찍으셔서 하드 라이트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핑크빛이 묻어나죠. 그런데 이 위쪽에 잘라진 모양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이 부분을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레이어 창문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였었죠. 마스크를 콩 찍으셔서 하얀색의 마스크를 썼더니 하나도 가려지질 않네요.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만 있어요. 잘 보이는 흰색 마스크, 가려서 안 보이게 해주는 검정색 마스크,
부드럽게 가려줄 거니까 그라디언트 도구 이용해서 가려주도록 할 건데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옵션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색깔이 다른 색이라면 색깔 참 마음에 안 드네 라고 콩 찍어주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예요. 베이직 가장 기본에 흰색과 검정색이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찾아서 색상 정해주시면 되겠죠? 위쪽이 안 보여야 되니까 여기는 안 보이게 검정색, 아래쪽에 있는 악어는 잘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잘 보여라 흰색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저는 검정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서 위에서부터 클릭 드래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그라디언트 줄 거예요. 1급에 1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의 13번에서 필터, 텍스처, 라이저 줄 거고요.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필터부터 주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 클릭하셔서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대화창이 뜨면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찾아보실 거고요. 텍스처 라이저라고 하는 건 텍스처라고 하는 그룹에 있습니다. 맨 끝자락에 텍스처 라이저. 마스크 씌우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에 있는 아래쪽에 네모 구멍 빵 뚫어진 친구 마스크였고요. 흰색, 검정색으로 두 가지 색상. 하얀색은 잘 보이는 거, 깜장색은 안 보이는 거.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사자의 얼굴이 잘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흰색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여기 아래쪽에는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부드럽게 가려줄 거니까 이렇게 마스크 잘 선택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로 보드랍게 색상을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검정색 부분 안 보이는 건 요 왼쪽 부분이 안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표현해 달라 라고 했으니까 대각선 방향 맞춰주시면 되겠죠? 1급에 14번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 배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을 얹어주시면 될 텐데요. 문제 해보시게 되면 펜툴로 제작한 친구, 요 친구가 보이는군요. 펜으로 직접 그려주셔야 되는 친구들 빼고 나머지 쉐입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들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펜으로 만들어주는 친구들을 그려주실 적에는 아무래도 요 친구들 보이면 색깔이니까 우리 레이어들을 다 눈을 감겨주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모양을 보아하니 이렇게 꿀렁거리는 모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요 모양은 지금 요 종이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은 대강 그리셔도 됩니다. 안쪽에 잘 보이는 부분만 정성스럽게 그려주시면 될 텐데 두 개가 겹쳐져 있죠. 하나는 녹색, 하나는 카키색 두 가지 색깔 들어있어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올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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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대강의 모양을 따주세요. 클릭 클릭 클릭. 색상을 좀 잘 보이라고 전혀 다른 색깔로 좀 주겠습니다. 눈에 좀 잘 띄시나요? 자,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윤곽을 따주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의 곡선을 만들어줄 부분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점을 쿡 찍어서 쭉 당겨주시면 곡선, 당겨주시면 곡선, 곡선화 시켜줘야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당겨서 곡선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 느낌일까요? 색상값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펜툴로 그려주는 거 요 색깔입니다. 저 색깔입니다. 두 가지 색깔 들어와 있죠. 그 친구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맞춰주세요. 하나를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다시 하나를 더 만드셔도 되고요. 만들어진 모양이 예쁘지 않다 싶으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 하나하나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점의 위치라든지 핸들 값들 조정이 가능합니다.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할게요. 얘를 이라고 선택했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J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 만들어지는군요. 색상값 맞춰주도록 할게요. 위치가 살짝 어긋났죠? 이동도구 누르셔서 조금 옮겨주도록 하죠. 자, 이 정도로 해서 펜툴 이용해서 만든 친구는 완성이 됐고요. 패턴을 하나 더 위에 얹어줘야 되니까 요 짙은 친구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J.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패턴입니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놓도록 할까요? 패턴으로 넣는 친구는 단 색깔이 아니라 여기에 패턴으로 집어넣겠다. 라고 우리 펜으로 그렸죠? 펜 도구 선택하시게 되면 레이어 있습니다. 색깔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필값에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색상으로 보여지는 중인데요. 얘를 맨 끝자락에 있는 패턴으로 씌울 겁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우리가 정의했던 패턴, 자동차 패턴을 뿅 찍어주시면 겹쳐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서 레이어에 스타일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 펜으로 그렸던 아이들은 그림자도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펜으로 그려준 이 친구는 드랍 섀도우. 나머지 이미지들 눈을 뜰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만들어져 있는 애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만들어져 있는 친구를 찾으시고요. 비율 깨지지 않게 그려주고 싶을 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발바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색깔이 단색으로 보이지 않고 패턴이 들어가 보여요. 그건 위쪽에 이렇게 옵션을 보아하니 색깔로 칠해라가 아니라 패턴으로 칠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네요. 얘는 색깔입니다 라고 다시 두 번째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색상 값을 정해주세요. 불투명도에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오퍼시티 값도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쉐입들을 다 얹어줬습니다. 글씨 써서 마무리할게요. 타이프 2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 입력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7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마지막 4번 문제에서 펜툴로 그려주는 모양이 약간 까다롭게 나왔네요. 펜툴 다루는 건 연습을 많이 하셔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모양을 너무 예쁘게 꾸미려고 애쓰지 마시고 클릭 윤곽을 따셔서 살짝살짝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